그날 밤 나는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선 듯 했다. 진우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스치는 것처럼 짜릿함이 퍼졌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오랫동안 굳어있던 내 몸이 서서히 깨어났다. 정희 씨, 지금 너무 아름답습니다. 계속 더 멈추지 말아요. 그의 품은 뜨겁고 손길은 깊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 차오르는 감각에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벅참과 충만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마치 거대한 파도의 몸을 맡긴 듯 흔들렸다. 순간순간 나는 웃고 있었다. 억눌린 채 살아왔던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며 여자로서의 나 자신이 다시 피어나는 듯 했다. 팔끝, 다리 끝까지 살아있다는 신호가 퍼져나갔다. 아, 이런 느낌 나는 처음이에요. 더 느끼고 싶으시죠? 네, 더 원해요. 그의 호흡과 나이. 호흡이 거칠게 얽히고 방 안의 공기마저 뜨겁게 달아올랐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나를 채우는 감각만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머릿속에서 모두 사라졌다. 남은 건 오직 하나. 벅차게 몰려오는 충족감.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며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기분.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외쳤다. 그래, 이것이 내가 평생 갈망해왔던 거였어. 그리고 그 충격적인 깨달음은 나를 단숨에 무너뜨리면서도 동시에 살아있게 만들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전북 전주 서신동에서 작은 미용실 다정 헤어를 12년째 운영한다. 아침 7시 40분 KBS 전주 라디오를 틀어놓고 걸레질을 시작하면 가게 유리문에 붙은 내 손자국이 천천히 지워진다. 카운터 뒤 가게를 열던 첫 해에 걸어둔 액자가 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 검은 테이프로 모서리를 감아 오래 버틴 문구다. 처음엔 신혼 같은 부지런함을 다짐하는 주문이었고 요즘은 나를 다그치는 경고처럼 보인다. 오전 8시 30분 카카오 알림으로 단골 예약이 뜬다. 신시가지 이디야 전주 서신점에서 커피 픽업하고 갈게요라고 남긴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무의식 중에 결혼 22년 차라는 사실을 떠올린다. 도윤과 나는 전주역에서 처음 만났다. 그때 우린 젊었고 모든 것이 막 피어나는 봄 같았다. 그런데 결혼이 길어질수록 우리 사이의 계절은 점점 겨울로 굳었다. 생활은 성실했지만 마음은 식었다. 오늘 늦어 시청 회의가 잡혔어. 응, 저녁은 냉장고 반찬으로 먹어. 통화는 늘 이 정도였다. 사소한 일정과 공지, 생활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언어. 어느 날부터인지 우리는 서로의 표정을 읽지 않았다. 웃음과 한숨의 무게를 서로에게 맡기지 않게 되었다. 오전 손님이 빠지고 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온다. 드라이어 소음이 사라진 가게에 잔잔한 재즈가 깔린다. 라디오에서 전주 한옥마을. 벚꽃이 절정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면 서랍 맨 안쪽에 종이봉투를 만지작거린다. 결혼 기념일마다 아들이 찍어준 폴라로이드 사진들. 아들 태진이는 이제 서울에서 자취한다. 엄마, 나 곧 완전히 독립할게. 그 말은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내 안었던 빈자리를 또렷하게 드러냈다. 태진아, 밥은 잘 챙겨 먹어. 는 엄마 주말에 내려가면 한옥마을에서 비빔밥 먹자. 통화가 끝나면 가게 안이 더 넓어 보인다. 누군가 떠난 자리의 공기가 원래보다 크게 흔들리는 법이다. 점심 무렵 휴대폰 화면 위로 익숙한 이름이 떴다. 미경 고등학교 동창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앞 분식집에서 늘 떡볶이를 나눠 먹던 친구.
결혼이 한 번 끝났다가 지난해에 다시 시작했다고 들었다. 메시지는 짧았다. 오늘 저녁 시간 돼?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한옥마을 쪽이면 어때? 경기전 맞은편 카페 비사벌 6시. 좋아, 나 일찍 나갈게. 보내고 나서 나는 괜히 거울 앞에 서서 앞머리를 다듬었다. 손이 습관처럼 움직였다.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이마를 스칠 때 문득 오래 방치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오후 3시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셨다. 전주천을 따라 운동. 다녀오시는 길이란다. 선생님, 오늘은 길게 자를까요? 그냥 다듬어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손끝에 힘이 살짝 들어간다. 누군가를 잊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이 내 직업이다. 그런데 정작 나는 어떤가 서랍 속 사진들, 라디오의 계절 예보, 멀어지는 대화들. 내 삶은 어디쯤에 서 있을까? 5시 반, 가게 문을 닫고 카드를 찍은 뒤 이디야 전주 서신점에서 아메리카노를 하나 샀다. 경기전 돌담길을 따라 걷자 오래된 나무 사이로 저녁 햇살이 흘렀다.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렸다. 그때 카톡이 띵 울렸다. 나 도착 창가 자리. 문을 밀고 들어서자 미경이 손을 흔들었다. 밝은 스카프, 살짝 지친 눈. 2번째 결혼의 무게가 화장 뒤로 어렴풋이 비쳤다. 와, 더 예뻐졌네. 야, 너는 왜 더 어려졌어? 전주 공기가 좋나 봐. 서로 웃었지만 실은 둘 다 아슬아슬했다. 설탕을 한 스푼 더 넣은 커피처럼 달콤함 뒤에 금방 드러나는 쓴맛을 알고 있었다. 나 다시 결혼했잖아. 다들 축하해줬지. 좋은 사람이야. 진짜로 다정해. 잘 됐네. 너는 다정한 사람이랑 사는 게 어울려. 근데 정이야, 집안에서는 좀 버거워. 말로는 설명하기가 그냥 너무 과해. 나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야. 미경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리던 그녀가 눈을 들어 나를 봤다. 안부와 근황 사이에 오래 숨겨둔 진짜 문장이 하나 끼어드는 순간이었다. 나는 즉시 위로하려다 입술을 다물었다. 내 집의 반대편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우리 집에는 과한 것도 넘치는 것도 없었다. 적당함과 무심이 너무 오래 쌓여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 되었다. 미경아, 쉽지 않겠다. 병원이나 상담실 가볼까도 했는데 용기가 안 나. 괜히 체면만 구길까봐. 너니까 말하는 거야. 라디오에서 들려오던 봄 소식처럼 미경의 고백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내 안엔 거친 바람을 일으켰다. 나는 내 이야기로 응답하고 싶었으나 잠시 입을 닫았다. 서로의 상처는 크기가 다를지라도 모양은 닮아 있었다. 창밖으로 경기전. 담장이 길게 드리워졌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리고 저 멀리 오목대 방향으로 석양이 번졌다. 미경은 숨을 고르듯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혹시 나 이상한 걸까? 아니야, 사람마다 다른 거지. 내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거울 속 문구 부분은 서로의 거울 귓가에서 웅웅 울렸다. 미경의 결혼이 너무 과해서 아픈 것이라면 내 결혼은 너무 적어서 아팠다. 한쪽은 넘침으로 무너지고 다른 쪽은 모자람으로 갈라진다. 결국 같은 균열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커피가 식고 하늘이 더 붉어졌다. 헤어지기 전 미경은 조심스레 말했다.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해. 진우가 직접 요리한데 와줄 거지? 그럼 축하하러 갈게. 대답은 가벼웠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초대의 기쁨과 알 수 없는 불길함이 한 잔에 섞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주천 위로 가로등이 켜졌다. 다리를 건너며 휴대폰을 켜보니 아들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엄마 주말에 못 내려갈 듯. 과제가 너무 많아. 전주시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봄밤 공기가 생각보다 차가웠다. 오늘 늦게 들어간다. 회의 길어져. 응 조심히 들어와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열자 아파트 복도에 반사됐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불을 켜고 신발을 벗는데 문득 가게 액자가 떠올랐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 나는 내 얼굴을 찬물로 한 번 씻었다. 거울 속에 나는 익숙하면서 낯설었다. 그 밤 잠들기 전 나는 작은 노트를 펼쳤다. 오랜만에 한 줄을 썼다. 모자람과 넘침 사이에 서 있다. 펜 끝이 종이를 눌러 파고들었다. 잉크가 번지는 모양이 이상하게 마음을 닮아 보였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여니 라디오에서 전주역 KTX 증편 소식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떠날 것이다. 나는 손바닥으로 액자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주말 집들이에 가면 나는 어떤 표정으로 축하를 건넬까? 나의 모자람과 그녀의 넘침이 한자리에 모이면 어떤 바람이 불어올까? 문 앞의 풍경시계에 작은 금속새가 돌아와 똑하고 시간을 알렸다. 9시 예약 손님이 곧 들어올 것이다. 나는 미용 가운을 펴들고 거울 앞 의자를 발짝 정돈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어제의 커피잔에 남은 문장이 오늘을 데려온다는 걸. 주말이 다가왔다. 토요일 오후 나는 약속대로 미경의 집들이에 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전주시청 앞에서 220번 버스를 타고 효자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이 유리창에 붙었다 흘러내렸다. 마음은 묘하게 설레면서도 무거웠다. 미경의 초대가 반가우면서도 지난번 카페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마음을 자꾸 흔들었기 때문이다. 종점 가까이에서 내리자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미경이 두 번째 결혼 후에 이사한 곳이라고 했다. 흰 외벽이 반짝이고 현관 앞에는 작은 화단에 튤립이 줄지어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미경의 환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야, 왔구나. 들어와 기다리고 있었어. 집이 정말 멋지다. 새 아파트라 그런가 공기도 다르네. 거실로 들어서니 이미 몇몇 친구들이 모여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전주천이 내려다 보이고 넓은 주방에서는 미경의 남편 진우가 커다란 접시에 요리를 담고 있었다. 여기 우리 남편, 진우야 직접 준비하느라 고생했어. 그 아내 친구분들이라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진우는 건장한 체격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인사칠의 몇 마디였는데도 목소리엔 묘한 힘이 묻어났다. 친구들이 역시 다정하다라며 감탄하는 사이 나는 불현듯 카페에서 미경이 털어놓던 고백이 떠올랐다. 집안에서는 버겁다. 다정한 미소와 고백 사이에 놓인 간극이 마음을 찌르는 듯했다. 술자리는 점점 무르익었다. 와인잔이 오가고 전주 비빔밥을 새롭게 재해석한 진우의 요리에 감탄사가 이어졌다. 미경은 분주하게 손님들을 챙겼고 진우는 옆에서 자연스럽게 잔을 채워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나는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진우 쪽으로 향했다. 역시 음식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미경이 참 든든하겠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시선이 잠시 내게 머물렀다. 별 의미 없는 순간일 수도 있는데 나는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다.
술 때문일까? 아니면 그 시선 때문일까? 시간이 지나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현관에서 웃음 섞인 인사가 이어지고 문이 닫히자 거실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남은 건 미경, 진우, 그리고 나뿐이었다. 아휴, 정리 좀 하고. 올게 잠깐만. 미경이 주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벽시계 초침 소리와 와인잔에 맺힌 물방울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괜히 잔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미경이 참 부지런하네요. 손님 챙기느라 고생이 많네.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 해도 늘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합니다.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미안하죠.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디선가 지친 울림이 스쳤다 순간. 나는 카페에서 미경이 말하던 고통이 겹쳐 떠올랐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눈앞에 앉은 이 남자는 다정하지만 외로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려는 마음이 큰가 봐요. 근데 가끔은 그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죠. 맞습니다. 사실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줄 수 있는 걸 멈출 수가 없다는 게 괴롭습니다. 그녀에겐 짐이겠지만 저도 외롭습니다. 외롭다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세게 두드렸다. 그건 단순히 그의 고백이 아니라 마치 내 속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듯 들렸다 순간 22년간의 공허했던 내 결혼 생활이 겹쳐졌다. 저도 사실 남편하고는 8년째 아무 일도 없어요. 입술에서 흘러나온 고백은 술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오래 참아온 말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말은 방 안에 퍼졌고 둘 사이의 거리는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다. 그때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평정을 가장했다 하지만 알았다. 이제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주천 물결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꼭 쥔 채 미경의 고백과 진우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교차하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집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문을 열었다. 익숙한 집 냄새가 밀려왔지만 낯설게 느껴졌다. 왔어? 응, 미경이네 다녀왔어. 남편은 무심히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낯설게 다가왔다. 오늘 밤 나는 다른 세계를 살다. 돌아온 사람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집들이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다.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고 라디오를 켰다. 익숙한 아침 선율 속에서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미경의 남편 진우가 남긴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저도 외롭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내 오랜 침묵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 3시쯤 손님이 없는 틈에 휴대폰을 확인하던 순간이었다. 낯선 번호로 알림이 떴다. 한진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망설이다가 화면을 눌렀다. 수고 많으시죠? 갑작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요즘 답답해서요. 아내한테는 말할 수 없고.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괜찮을까요? 짧은 말이었는데도 숨이 막혔다. 당장 끊어야 한다는 생각과 이유 모를 호기심이 동시에 부딪혔다. 결국 입술은 조용히 대답했다. 잠깐이라면요. 저녁 무렵 우리는 전주 신시가지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카페 안에서는 잔잔한 팝 음악이 흘렀다. 아내가 요즘 힘들어하는 거 아시죠? 네, 저한테도 말했어요.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게 저한테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게 상처가 된다니.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나는 순간 지난 8년간 공허했던 나의 밤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러니하네요. 저는 정반대예요. 남편이 너무 무심해서 차라리 없는 게 당연해져 버렸죠. 8년이나요?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처음엔 애써 웃고 넘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서로 눈치만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냥 없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고백이 흘러나오는 순간 내 얼굴은 붉어졌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이 조용히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이상하죠. 오늘이 사실상 두 번째 대화인데 이렇게 깊은 얘기를 나눌 줄 몰랐습니다. 저도 그래요. 잠시 웃음이 스쳤지만 웃음 뒤에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흘렀다. 카페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시간이 흘러 커피가 식어가자 진우가 갑자기 말을 돌렸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더 답답하네요. 맥주 한잔 하실래요? 이 시간에요? 네, 그냥 가볍게요. 오늘은 이대로 헤어지기 싫습니다. 망설임 끝에 우리는 카페를 나서 인근 맥주집으로 향했다. 작은 술잔에 맥주가 채워지고 긴장이 풀리듯 이야기는 길어졌다. 술 기운이 오가며 웃음도 잦아들었지만 그 안에는 쌓여있던 외로움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상하네요. 그냥 얘기하는 건데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희 씨 덕분에 그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눈빛 속에 담긴 무언가가 나를 끌어당겼다. 술집을 나왔을 때는 이미 자정이 가까웠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졌다. 말없이 거리를 걷다 보니 발걸음이 어느새 작은 호텔 앞에 멈췄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대화는 필요 없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동의가 공기 중에 번졌다. 그리고 조용히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새벽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적셨다. 잠시 나는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다. 하지만 곁에서 들려오는 낮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모든 걸 분명히 했다. 진우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동시에 어쩔 수 없는 뜨거운 충족감이 온몸에 남아 있었다. 8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다.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진우의 팔이 가볍게 내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깨셨어요? 네, 제가 너무 무모했네요. 무모했다면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제만은 아니겠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눈을 감았다. 말보다 감정이 더 선명하게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다시 찾아온 침묵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전날 밤처럼 거칠지 않았다. 마치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듯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이어졌다. 끝난 뒤 나는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봤다. 미경은 고통스럽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우리 둘은 잘 맞는 거겠죠. 잘 맞는다. 그 짧은 말이 가슴을 강하게 흔들었다.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이상한 안도감이 스쳤다. 그러나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무거움이 뼛속 깊이 내려앉았다. 호텔을 나서며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었다. 손끝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쥘 수 없을 정도였다. 전주천 둑길을 따라 걸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 도윤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무심한 얼굴, 언제나 똑같은 그 표정. 왔어? 응,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있었어.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부엌으로 들어가는 순간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붙어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살아 있었다. 그게 더 두려웠다. 저녁 무렵 핸드폰이 울렸다. 메시지 한 줄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보고 싶습니다. 진우단 세 문장이었지만 심장이 격렬히 뛰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하지만 손끝은 이미 답을 쓰고 있었다. 나도 보고 싶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죄책감보다 더 강렬한 건 다시 느끼고 싶은 충족감이라는 걸. 그리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들어섰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매일 흔들렸다. 낮에는 가위를 들고 손님 머리를 다듬었지만 밤이면 손끝이 떨렸다. 진우의 메시지가 짧게 도착할 때마다 심장은 요동쳤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여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미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정희야, 혹시 오늘 시간 돼? 그냥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카페에서 보자. 전주 영화의거리 근처 작은 카페에 앉은 미경이. 얼굴은 한층 더 창백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 요즘 잠도 잘 못 자, 뭔가 이상해. 왜? 무슨 일 있어? 진우가 예전 같지가 않아. 집에 와도 말수가 줄고 혼자 핸드폰만 봐. 전에 비해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순간 숨이 막혔다 머릿속에서. 지난밤 호텔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일이 많아서 그런 걸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 걸까? 예전에는 약속도 잘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나한테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 혹시 내가 힘들다고만 해서 그런 건 아닐까?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누구든 맞추는 게 쉽지 않잖아. 입술에서 흘러나온 위로는 담담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자책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아니야, 지금. 가장 큰 잘못은 나한테 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내 귀에는 무겁게 울렸다. 미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너한테 말하면 조금은 낫네. 그렇구나. 나는 대답 대신 억지 웃음을 지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전주천 위로 불빛이 흔들렸고 그 물결이 내 마음처럼 요동쳤다. 호텔에서의 뜨거운 순간과 미경의 불안한 눈빛이 겹쳐졌다.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와 가슴을 죄어왔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남편 도윤은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 평온한 호흡과 내 마음속의 폭풍은 극명하게 대비됐다. 나는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 정말 이 길을 계속 가도 괜찮은 걸까?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러나 핸드폰 불빛이 깜빡이는 순간 심장은 다시 요동쳤다. 보고 싶습니다. 진우의 메시지였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미 답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멈출 수 없었다. 며칠 뒤였다. 가게에서 손님 머리를 감겨드리던 중 휴대폰이 갑자기 크게 울렸다. 번호를 보니 낯선 연락처였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급한 목소리가 귀를 때렸다. 수진 씨 아니 정희 씨 맞죠? 미경이가 방금 쓰러져서
병원에 왔어요. 네. 미경이가요? 지금 어디 병원이에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서둘러 손님께 양해를 구하고 가위와 빗을 제자리에 놓기도 전에 가게 문을 잠갔다 택시를 잡아타자 손끝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병원 응급실 앞은 긴박한 공기로 가득했다. 이미 진우가 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려 있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평소 건장하고 듬직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아내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진우 씨, 미경이는? 검사 중이에요. 집에서 쓰러졌는데 다행히 발견이 빨랐다네요. 그는 얼굴을 감싸쥔 채 깊게 숨을 몰아쉬었다. 눈가가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다. 그와 함께 보낸 순간들이 불쑥 떠올라 마치 내가 이 모든 원인을 만든 것만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의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니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진우는 그제야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던졌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번져내렸다. 나는 다가가 위로하려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멀찍이 서서 그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뒤 병실로 옮겨진 미경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의식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옆에 앉은 진우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그 손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내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았다. 그 곁은 내 것이 아니었다. 복도로 걸어 나와 창문을 바라봤다. 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흘러내렸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친구를 잃을 뻔했잖아. 그 모든 게 내 탓이야.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진우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우리 둘은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음을 직감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더 가면 모두가 무너진다.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오며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바람에 스치는 차가운 빗줄기가 오히려 내 죄책감을 더 깊이 새겨주는 것 같았다. 며칠 동안 휴대폰을 붙잡고만 있었다. 메시지를 썼다 지우고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남기지 못했다. 침대맡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진우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지만 나는 끝내 받지 않았다. 토요일 밤 결국 결심을 했다. 통화 목록을 하나씩 훑어보다가 떨리는 손끝으로 삭제 버튼을 눌렀다. 기록이 사라지는 순간 가슴속이 텅 빈 듯 허무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이다. 며칠 뒤 소문처럼 소식이 전해졌다. 진우가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미경 곁을 지켰다고 했다. 아내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라고 다짐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호텔 방 천장이 떠올랐다. 숨이 가빠오고 그때의 뜨거웠던 순간이 몸을 휘감았다. 동시에 죄책감이 뒤따라왔다. 살아있다는 감각과 죄의식이 한꺼번에 몰려와 심장이 갈라지는 듯 했다. 나는 결국 작은 일기장을 꺼냈다. 펜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짧게 한 줄을 적었다. 사랑은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게도 한다. 글씨가 눈물에 번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와 약속을 지킨 듯한 안도감이 스쳤다.
며칠 후 전주천 둑길을 걸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 위로 가족 단위의 산책객들이 웃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들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남편 도윤에게 말을 꺼냈다.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 나 사실 많이 외로웠어.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미안해.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지금까지는 서로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그 침묵 속에 묻힌 마음을 꺼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생겼다.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흩날리는 꽃잎이 마치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봄이 깊어갔다. 한옥마을 돌담길에는 관광객들이 북적였고 벚꽃은 어느새 초록 잎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가게 앞에 작은 화분을 내놓았다. 라디오에서는 전주국제영화제 소식이 흘러나왔고 가게 유리문에 부딪히는 바람은 한결 따뜻했다. 며칠 전 다시 미경을 만났다. 병원에서 회복한 뒤였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화사한 웃음이 번져 있었다. 정희야, 진우가 많이 달라졌어.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고 내 옆에 그냥 있어주려고 해. 그게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 그랬구나. 정말 다행이다. 나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다. 미경의 회복된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아팠다. 동시에 내가 다시 나아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남편 도윤, 아들 태진, 그리고 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한때는 그 웃음이 거지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다.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먼저 솔직해진다면. 그날 밤 다시 남편에게 말을 꺼냈다. 우리 요즘 서로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나 사실 많이 힘들었어.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나도 알아 미안해. 정희야 나도 늘 외로웠어.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듯 했다. 아주 작고 서툴지만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기분이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흩날리는 꽃잎이 하늘을 수놓았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평범한 삶이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른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할 때 나는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거울 앞에 앉은 손님의 머리를 다듬으며 동시에 내 삶의 거울도 다시 세워가는 중이었다. 나의 비밀은 가슴 깊이 묻어둘 것이다. 하지만 그 기억은 나를 바꾸는 거울이 되어 남았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기억으로 나는 다시 걸음을 내딛는다.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자리로. 그리고 오늘도 가게 문 앞 액자를 바라본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 그 문장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읽힌다. 결국 정희는 친구의 남편 진우와 금기의 관계를 경험했지만 끝내 죄책감 속에서 관계를 끊고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일상,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족의 대화 속에서 그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었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결국 곁에 있는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의 선택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